오늘은 그 엔파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엔파렌 공식 페이지 가입해서 계정 만드는 방법이랑 그리고 스터디형 개념 잡기에서 트리거들 해서 기본적인 엔파렌에 대한 강의를 보여드릴 거고, 엔파렌 강의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 엔파렌 뭐 자동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엔파렌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트랙 0, 트랙 1 해가지고 오전에 엔파렌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리고자 오프라인으로도 유료로도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계속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고 라이브로 방송한 내용을 또 편집해가지고 따라하시기 좋게 올려드리긴 할 텐데요. 그렇게 해도 모르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강의에서 트랙이 두 개가 있어요. 트랙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0번 트랙, 1번 트랙 같이 신청하시면 한 땀 한 땀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세밀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일단 오늘 유튜브에서 따라해 보시고 성공하시면 오후에 본 강의부터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만약에 못하시겠다 하시면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냥 오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리니까 오셔가지고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5분 정도가 흘렀으니까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한 달 정도 됐죠? 작년 말 정도에 AI 밑에 자동화 채널을 개설을 해서 그 AI 밑에서 CTO로 자동화 쪽, 엔파렌 쪽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자동화 대니 백선호입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저는 지금 AI 밑에서 뭐 기술 담당, 뭐 개발 담당, IT 담당,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항상 0교시, 1교시에 이렇게 엔파렌 설정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엔파렌 설정 방법은 저희 AI 밑에서는 다 알고, 엔파렌 정도야 뭐 껌으로 그냥 설치할 수 있지, 이렇게 다들 되실 수 있도록, 리터러시가 올라가실 수 있도록 두고두고 이렇게 영상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 초반 세팅 부분에 있어서 못하시겠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뭐 그냥 강의, 오프라인 강의 찾아오셔도 되고, 또 저희 지금 공유 드렸던 링크에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활동하시면서 물어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볼 텐데, 강의 참여하시기 위해서 상단에 보시면 고정 댓글 있죠? AI 및 자동화 채널에 이렇게 접속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플러스 누르시면은 준비 자료 누르시고, 그래서 오늘 해볼 건요, 엔파렌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해 볼 거고, 개념 잡기로 엔파렌이 무엇이다, 트리거가 무엇이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링크에 보시면 엔파렌 IO라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십니다. 한 번도 접속돼 본 적이 없습니다가 77% 엄청 많으십니다. 그리고 접속해 본 적 있으신 분이 29%.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 정말 엔파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맞으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한 땀 한 땀 정말 천천히 해볼게요. 강의 명과 같이 스타터 버전이니까 엔파렌이란 무엇인가 예전 강의 자료의 초반부 살짝 맛보기 안내를 드려야겠어요. 워낙 또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전 강의 자료를 조금 들고 올게요. 일전에 오프라인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엔파렌이라는 프로그램 사용을 해보시고 이게 뭐냐, 자동화가 뭐냐 이러시면서 오셨던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개념적으로 엔파렌이 무엇이고 자동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드려볼게요. 일단 자동화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화 일단 뭐 뭔가 오토로 뭔가 누군가가 뭔가 해주는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자동적으로다가 뭐 내가 안 건드려도 될 것 같고 막 그런 게 보이죠. 근데 자동화라는 게 언제 필요할까요? 일단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 되게 급하고 중요한 일일 때 필요할지, 아니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진 않은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다음으로는 긴급하고 빨리 해야 하지만 중요하진 않은 일, 무엇일까요? 이미 저희 AI 및 그 멤버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대답하지 않기로 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만 어디가 중요할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이미 저희 강의 몇 번 들어주신 분들은 질투하실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두 분만 반응해 주시면 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C입니다.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지금 딜레이가 있으니까 제가 넘기기 전에 알려주신 거예요. C도 있고 B. B가 좀 많구나. B,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도 않은 일. 이쪽에 조금 있으시구나. 근데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은 그냥 사람이 하면 돼요. 천천히 중요하게 실수하면 안 되는 일, 시간 내 가지고 천천히 하는 걸로 하면 되고, 그 정답은 C입니다.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그런 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회원 가입을 한 고객에게 메일 회신, 그러니까 뭐 회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가입하신 정보는 어떻게 되고요, 뭐 이런 얘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팀원에게 업무를 배정했는데 그 팀원이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라고 하면 완료된 내용들 같은 거 그 저장할 때, 캘린더 같은데 그 시간 비어있는 시간에 자동으로 회의를 예약할 때, 세금 계산
뭐 비용 처리 같은 거 할 때,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설문지를 보내드렸을 때 설문 대답하면 자동으로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설문자분은 어떤 분이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동 문자나 회신을 보내줄 때 긴급하지만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은 일, 이런 일들부터 자동화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동화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사무 업무를 할 때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자동화가 돌리고 사람은 조금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 위주로 하는 걸로. 다음으로 자동화 3요소라고 하는데 자동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화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기억력, 의사결정을 하는 AI, 뇌가 되게, 그리고 그것들을 이동해주는, 만들어주는 자동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3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저장소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노션도 있을 수 있고요. 에어테이블이라고 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보다 조금 더 데이터베이스에 강력한, 그리고 좀 더 자동화나 엠파인의 찰떡 궁합인 그런 에어테이블이라는 것도 있고요. 오피디언이라는 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회의록 아이디어부터 제미나이에 막 제가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내용했던 것들도 막 저장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막 이것저것 막 관련된 내용들을 쫙쫙 담아주는데 뭐 저 뉴스레터 했던 것들도 뉴스레터 내용들도 이렇게 자동화했던 것들도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노션으로 해도 내용을 담아줄 수는 있지만 규칙이 명확하게 들어가는 필드 값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좀 넣어줘야 되고 각각의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내용을 공유한다거나 할 때는 뭐 노션에다가 저장하는 것도 있고 막 1인으로 막 빠르게 작업할 때는 오피디언 이런 것들 작업할 수도 있어요. 시트에다가 간단하게 막 편하게 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에어테이블이라는 것들을 써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 에어테이블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고정 링크에 보시면 S 점 해가지고 이렇게 링크 보이시죠? 뭔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그죠? 이게 쇼터 URL이라는 건데 URL 링크를 줄여주는 UTM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링크로 보낼 건지 막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링크로 갑니다. 유튜브 링크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다이렉트 링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바로 이렇게 에어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엔파렌 변환되기 막 이렇게 떠있죠. 이쪽으로 가가지고 자동으로 짧은 URL을 좀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어느 타겟 어디에서 이 고객이 클릭했는지 뭐 타겟 링크 같은 거 UTM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마케팅 용어예요. UTM 같은 것들도 작업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링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에어테이블은 엑셀이나 시트 같은 건데 그거보다도 자동화에 특화되어 있는 테이블이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구글 시트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조금 있다가 실습할 때 구글 시트도 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언가 내용들을 자동화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뇌가 이제 지금 각광받고 있는 클로드랄지, GPT랄지, 그로기랄지, 제미나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뇌가 되는 거예요. 뇌라는 것은 이제 뭔가 의사결정과 생각을 잇는 그런 엔진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동화, 이게 오토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저장할 공간이 있고 어디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노드, 워크플로어, 뭐 자동 연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손과 발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받아서 이 자료를 여기에 줘서 얘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산한 거는 A팀 누구한테 주고 이건 B팀 누구한테 주고 그다음에 A팀, B팀 작업한 거 취합해서 어디 팀장이 결과를 통합한 다음에 그걸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결제할게. 그래서 결제한 거는 뭐 어디에 보고한 다음에 보고서로 다 저장됐으면 이거를 어디에 저장할게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의사결정, 방금은 누구한테 팀장한테 보고 받아서 이런 것들, 팀장이 뭔가 얘기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뇌가 되는 거죠. 이 3단계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다담 하나를 드리면 엠파렌이라는 프로그램 저희는 지금 막 자동화의 혁신이다, 자동화의 뭐 대세다, 막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는데 이 엠파렌이 나온 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이게 벌써 5년에서 10년 됐다고 합니다. 이미 되게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그렇게 각광받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자동화를 하고 저장을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GPT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백날 자동화로만 이렇게 작업을 해도 DB 저장을 해도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단순한 일뿐이 못하는 거죠. 하고나 결정할 수 있는 걸 못하고 어느 폴더에 있는 파일 명도 똑같아요. 왜냐면 파일명도 구분할 수 없거든. 왜냐면 얘네가 없으니까 이 파일이 뭔지도 생각할 수 없거든요. 파일명 AAA. 뭐 exe 파일만 되는데 이 파일을 여기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줘야 돼. 그거는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복사해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냥 카피해서 복사만 할 거를 뭘 이렇게 엠파렌 같은 것까지 써가면서 자동화를 하겠어요. 그냥 내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1초면 끝나는 일을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런 AI가 나오기 전에는 너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그냥 하면 되는. 그러다가 AI가 나오고 나서 얘가 이제 무언가를 중간에 결정을 해주는 상태가 되면서부터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정말 사람이 개입되지 않아도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M8엔 구성 3요소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은 이 자동화, 오토메이션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파악하시기에 좋을 겁니다. 그래서 M8엔 자동화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M8N이란 오픈 소스 워크플로우 자동화로 다양한 AI와 서비스 API를 함께 연결해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각각 노드, 이 노드는 보면은 폼 노드라고 해서 사용자의 설문을 받는 거예요. 설문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AI 에이전트라는 곳에 가서 이 에이전트라는 게 클로즈나 포스트그래 메모리를 붙여서 사용자들이 대화 내용을 저장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어디에 가서 아이디 인증을 받은 다음에 소프트에 연결을 하는 것들을 클로드에 두뇌를 써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결정된 내용들을 가지고 분기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떠한 분기에 맞냐? 맞다면 어디에 가서 슬랙에 채널을 열어라. 뭐 어디에 간다면 프로필을 업데이트해라.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플로우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엠파린이라고 하고 요거 자체를 워크플로우라고 합니다. 사용자 입력에서 쭉 플로우를 따라가는 것. 엠파는 자동화라고 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모델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입력이나 채팅을 받고서 동작할 수 있는 초론 기능이 붙게 되는 거예요. 로우 코드라고 해서 뭐 시각적으로 인터페이스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구글, 슬랙, 노션, 깃허브 등등 뭐 옵시디언 이런 거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붙는 것도 HTTP 리퀘스트라고 그냥 수동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붙일 수 있어요. 노드가 제공된다는 거는 더 편한 그냥 매뉴얼, 템플릿, 약간 뭐 사용서를 준다는 느낌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저희가 만들어서 붙일 수 있다.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뭐 모델을 클로드를 붙이든 GPT를 붙이든 해서 모델을 붙인 다음에 그렇게 붙인 모델을 바탕으로 AI 서비스랑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오픈소스라고 하는데 오늘 해볼 거는 오픈소스는 아니고 엠파렌 IO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해보겠지만 자체 서버 구축 저 다른 영상 있죠? 다른 영상에 보면 레일웨이라는 서버가 있어요. 이번 영상 보시고 한번 엠파렌 IO에 세팅해 보신 다음에 엠파렌 좋은데? 한번 해봐야겠어 결정했어 하시면은 그 레일웨이라고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영상을 홍보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영상에 가셔가지고 그 레일웨이라는 영상 보시면 거기에 이제 자체 서버로 호스팅하는 방법 나옵니다. 한 달에 6,000원, 7,000원만 내시면 그냥 서버를 만들 수가 있어요. 10분이면 됩니다. 뭐 이거 10분도 안 걸려요. 사실 한 3분이면 만들걸요? 그 10분 걸리는데 포함되는 게 뭐 카드 결제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포함되는 거라서 그냥 사실 그냥 카드만 연동하고 그것도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되고 오픈소스다. 은행들이나 금융권이나 뭐 내부망들이 있거나 혹은 내부의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데이터베이스나 고객 정보를 오픈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메이커도 있고 제피어도 있는데 제피어가 조금 더 쉽다 해서 제일 먼저 유명해졌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 그 다음에 엠파렌. 메이크는 요즘에 뭐 되게 다양한 곳에서 설명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메이크로 연동하는 자동화 부분들은 자동화 부분에 대해 특화라기보다 다른 부분 다른 예를 들면 자동화를 메인으로 쓴다기보다 노션에서 그냥 될 수 있도록 딸깍 연결하는 간단한 기능들만 쓰고 무엇보다도 그 메이크는 서버가 유럽에 있어서 느리고 더 비쌉니다. 저도 메이크를 먼저 배우면서 입문을 했는데 하다 보면은 결국은 엔파렌으로 넘어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결국은 시간도 절약하고 실수도 감소하고 속도도 향상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엠파렌으로 갑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이것도 제가 강의 내용 부분만 캡처해서 보내드릴 텐데 여기 공식 사이트에서 뭐 셀프 호스팅하고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레일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만들어 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체 서버 돌리고 컴퓨터 켜놓고 운영하기 지금 많이 힘들죠. 그래서 레일웨이라고 제가 보내드린 지금 댓글에 달려있는 그 유튜브로 보시면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딸깍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대신에 얘는 2주일만 트라이얼이고 유료 금액이 메이크보다 조금 더 비싸요. 엠파렌을 진정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엠파렌 공식 사이트에서 가입하고 유료 결제를 하시는 것보다 이걸로 스타트를
간단하게 찍먹을 해보신 다음에 맛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일웨이로 하시면 그 한 달에 합의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한 달에 합의 모델로 하셔가지고 Your own 합의 플랜 해가지고 이 합의 플랜으로만 해도 충분히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의 플랜으로 쓰시면 되고 레일웨이는 나중에 오늘은 더 바로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아예 또 안 알려드리고 그냥 엠파렌이 까는 겁니다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살짝 엠파렌이 뭐고 이게 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enparen.io라고 이제 실습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해볼 텐데 자동화되니 너무 빠릅니다. 채팅 쳐주시면은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차분히 기다려 볼 테니까 채팅도 많이 주시면서 천천히 같이 해봐요. 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get start를 누르시면 돼요. 컴퍼니 이름 그냥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냥 적으시면 돼요. 이름 적으시면 되고 패스워드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데 여기 8 캐릭터 써있죠? 8글자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at least one number 숫자 하나 적어야 된다. 숫자 적으면 이제 uppercase letter 대문자 하나 적어야 됩니다. 대문자 포함되고 숫자 포함되고 특수문자도 포함되는 걸로 8개 이상으로 비밀번호 넣으시면 돼요. 우리가 만들면 들어갈 엠파렌 서버 주소, 사이트 주소예요. 그러니까 뭐뭐뭐 abc.app.엠파렌.cloud가 저희 엠파렌 주소가 되는 거예요. 만드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도? 한 다음에 성공 해서 누르면 되는데 메일이 하나 올 거예요. 안 오네요, 메일도? 바로 만들어주네? 당신의 회사는 몇 명이냐?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뭐 이런 거 저는 20명 이해합니다. 팀에서 너는 어떤 팀이니? 너는 무슨 팀이니? 저는 IT 팀입니다. 너의 회사를 표현하고 묘사할 거면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니? 대충 뭐 이커머스 한다, 소프트웨어 만든다, 마케팅 에이전시다, 교육한다, 오토메이션 에이전시, 에듀케이션 둘 다네요. 에듀케이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위대한 뭐 자바스크립트 펑션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컨피그 API 뭐 인증하고 뭐 어떻게 엠파렌을 들었습니까? 지금은 그냥 유튜브로 들었죠 저희. 네. 그 다음에 이거 초대했던 사람 적는 건데 초대 안 적어도 됩니다. 스킵 하시면 짜잔 나왔죠. 스타트 오토메이팅. 네. 마케팅 정보들이라서 저는 방금은 그냥 읽으면서 천천히 해봤는데요. 사실 혼자 할 때는 그냥 1초만 바바바박 그냥 아무거나 누르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벌써 다 온 거예요. 계정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Try on AI Workflow 이거랑 Start from Scratch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잘 오셨으면은 1번 한번 땅땅땅 눌러주세요.